우리 사실은 이제 방송 않습니까? 그 말 잘하는 법 우리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화면 공유 가능합니까? 네, 저 화면, 네,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말 같아도 사이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저도 이제 이 단톡에서 그 다루시고 계신 테마를 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 너무 이단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오늘 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고 난데없는 테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짚으셨어요. 말 잘하는 법은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대표님들, 또 뭐 중간 간부님들은 이제 더 이상 말 잘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을 아끼시는 법을 배우셔야 될 그런 시기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 잘하는 법은 각자 가진 기능, 기술만 해도 충분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말과 태도 사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정확히 소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회의 기성세대와 조직 내에 있는 MZ세대와의 공유되지 못하는 소통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제 언론인으로 일을 해왔고요. 네.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잘 아시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작가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수 이문세 씨가 거의 아이돌 대접을 받을 때 굉장한 가수였을 때죠.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는 말공장이라는 언론사에 가서 말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많이 보고 배운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부산 경남에 있는 민영방송입니다. KNN이란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11년 근무하면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미국에 다녀와서요. 다시 또 부산 영어방송에서 제작국장으로 11년 일을 했고요. 다시 또 뉴스원이라는 뉴스통신사에서 부산 경남 대표로 5년 정도 일을 하고 현재는 오먼센스의 교육 칼럼니스트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제 역사는 거의 30년 동안 언론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도 만났고 잘못된 한마디로 명예를 땅에 실추시키게 만드는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 말이 만드는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궁금해하다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30년 정도 언론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20대에 처음 취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어, 제가 막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제 손에 아주 작은 걸 하나 쥐어주셨어요. 5천 원짜리 지폐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접으면 아주 네모난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 지폐를 제 손에 딱 쥐어주셔서 제가 할머니 이런 거 못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미가 주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과자 사 먹거나 주전부리 사 먹지 말고 꼭 든든하게 밥 사 먹어라. 그리고 든든히 배불려서 옳은 말만 해라. 할머니가 주었던 그 한 줄의 말이 그 이후에 30년 동안 제 언론 생활에 많은 가치의 축을 가루는 그런 기준점이 됐습니다. 사실 언론사에 있다 보면 어떤 때는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할머니의 5천 원이 늘 떠올랐던 거죠. 사람의 태도를 이루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에는 주술성이 있어서 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과거와 오늘의 모습이 말 한마디로 그대로 이루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부모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의 근간을 이루는데 대개 이 정신학자들이 눈을 감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면요. 아주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내재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부모자인데요. 안 돼. 네가 뭘 해? 라고 했던 부모의 한 단어가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첫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을 피력을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나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뭘 해도 잘할 너.
네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되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의 어떤 자신감을 이루다 보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문종합영어로 영어 공부하셨을 텐데 대학교 1학년 때 성문종합영어로 공부를 하다가 영어가 너무 안 됐습니다. 되게 영어 공부가 안 되면 책을 덮어놓고 다른 참고서를 찾거나 그럴 텐데 저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항상 이 자신감을 북돋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딱 덮고 책 표지를 딱 째려보면서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라고 노려보다가 책 표지에 쓰인 저자 송성문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 성문종합영어가 송성문 씨가 써서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뒤에 책 뒤를 딱 펼치니까 이 책의 출판사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문종합영어 출판사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 어플라이를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았을 시대였는데 놀라운 것은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선생님. 영어 공부가 너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바랬던 저의 태도의 편지가 일주일 뒤에 성문출판사에서 11권의 책이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는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이면을 바꿔주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이것 봐라. 세상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그 두드림은 태도가 주는 변화구나라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주차장에 갔다가 주차금이 8천 원이 나와서 나가려고 아저씨에게 10,000원짜리 드렸는데 8천 원이 나왔으면 저 2천 원 거슬러 주셔야 되는데 6천 원을 거슬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저씨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저씨께서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산 똑바로 됐습니다. 제가 이 박스에서 20년을 앉아 있었는데 현금을 두 손으로 주는 사람을 처음 봐서 50% 할인해 드렸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10,000원짜리를 두 손으로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놀라운 어떤 반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마트에 가든 택시비를 들이든 삼성페이를 지급하는 핸드폰을 들이든 두 손을 사용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처럼 제가 두 손을 쓰면 상대도 두 손으로 돌려줍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무슨 물건을 주실 때도 제가 뭘 이렇게 받으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 두 손으로 주세요 해야지라는 걸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두 손으로라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도 아이들의 말도 태도에서 비롯되는 말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중소기업에 갔는데요. 그 부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회사에 도착해서 부사장실이 어디인가 하고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한 100m 전방에 노란 지게차를 끌고 가던 청년이 지게차를 딱 세워놓고 막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반절로 인사를 하더니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젊은 친구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을 텐데 의외였지만 청년이 안내해줘서 부사장실까지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이 청년은 저를 안내해주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그 청년의 얘기를 책 서문에 썼어요. 한마디를 했죠. 그 청년이 보여준 태도는 그 회사의 품격이었다. 사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젊은 직원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는데 그 내용을 보신 회장님께서 그 청년을 찾아라 하셔서 포상도 하시고 상금도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뒤늦게 듣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조직을 움직이는 것들, 많은 인생을 움직이는 것들은 태도와 말이 함께 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치는 말과 태도 사이에 살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삼겹살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요. 문을 딱 미는 순간에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표지 하나를 봤습니다. 이곳은 후문입니다. 정문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문을 이미 반쯤 열었는데요. 보통 그 순간에 주인하고, 가게에 있는 주인하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저쪽이 정문이에요. 돌아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인은 아주 뜻밖의 저를 보고 환히 웃으면서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방 쪽을 향해 들어갔는데 저는 그 주인의 응대가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사람을 끄는 말. 저는 그 식당을 다시 가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제가 신입 직원들이나 인턴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책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조직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수장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변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키워놓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이제 MZ 세대로 우리 조직의 가장 아래층을 형성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턴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한 번도 저는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런 고민을 안고 있구나. 좀 놀라는 경험이 됐어요. 커피를 쏜다고 팀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 커피 한 잔씩 시켜 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저에게 질문을 하는 인턴은 모두들 커피 한 잔 시켜 그랬더니 PD들이 팀장 PD가 커피를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쭉 커피를 시키다 본인 차례가 된 거예요. 이 인턴은 아직 대학교 4학년 학생이라서 커피를 두 잔을 먹으면 가슴이 되게 떨리는데 이미 커피를 한 잔 먹었고 그래서 커피를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커피를 시키니까 본인은 어찌해야 될지 난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팀장님 저 혹시 아이스 쪼꼬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그러세요 해서 아이스 쪼꼬를 먹었다고 하면서 저더러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인턴들도 눈치를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잘못했습니까? 팀장급 되는 사람은 가정경제를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나이예요. 아이들 학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커피 한 잔 사주러 가는 게 얻어먹는 사람은 단 한 잔이지만 매일 부하 직원에게 커피를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커피 한 잔씩 해?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비싼 음료를 골랐을 그 인턴이 굳이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해야지. 제가 커피를 두 잔을 먹으면 좀 속이 쓰려서요. 잠시 전에 먹어서 다른 메뉴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사연을 얘기하면 팀장은 이해해 줬을 것이다. 그때 그 인턴이 아,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되는군요. 인턴들은 모르는 사회생활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교수님이 너무 놀랬다고 하세요.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기차표 가지고 기차역에서 딱 만나셨대요. 깜짝 놀라셨답니다. 함께 가는 학회면 1열, 2열, 3열, 4열 10명이 똑같이 줄줄줄줄 앉을 줄 알았는데 10명이 제각기 자기가 편한 자리에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다 모여서 기차에 타니까 다 각자 제각기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이 교수님은 현타가 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처음에 프로듀서 할 때요. 한참 20년 어린 후배가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점심시간이 되면 자, 점심 먹으러 가지 하면서 모두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몰고 가지요? 라고 저에게 항의를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너무 개인적인가? 아니요, 이 친구들은 우리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인턴은 이런 질문도 저에게 와서 했습니다. 바로 위에 상사가 뭔가 자료를 읽어와야 되는데 A라는 바로 위에 상사가 내일까지 읽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녁 늦게 읽고 있는데 퇴근을 안 한 걸 본 더 높은 부장님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내일까지 읽으려고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일주일 뒤에까지 읽어와도 돼요. 이 인턴은 집에 가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직속 상사는 내일까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더 높은 상사는 일주일 뒤에 읽어오라고 해도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 생활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 같으면 직속 상사의 말을 듣지 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장님은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지만 직속 상사는 당신에 대한 업무에 계획이 있을 테니까. 제 말을 듣고 열심히 새벽까지 읽어갔더니 그 다음날 회사에 가자마자 읽어왔죠? 하면서 다음 과제를 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얘기 하나하나도 인턴들이나 신입 직원들은 너무 궁금증이 많고 어떻게 따라야 할지에 많은 질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왜 고민거리가 되지라는 생각에 이 직원들의 생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저희 팀장이 여자 팀장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회의, 외부 회의를 보냈는데 다녀와서 신입사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불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라고 얘기했더니 자동차를 운전을 본인이 했는데 신입 직원이 뒷자리에 문을 열고 탁 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 모셔가니? 라고 했더니 다시 내려서 우물쭈물하더니 본인 옆자리에 타도 되겠습니까? 해서 타. 그래서 옆에 앉아서 다녀왔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지.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3, 4년 정도의 선배들은 후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할 건 알아서 해야죠. 우리 때는 욕을 먹더라도 그 아이를 붙잡고 바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 서열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지만 요즘 서너 살 더 많은 선배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신입 직원을 데려다 점심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팀장이 화가 났던데 왜 뒷자리에 앉았어?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 팀장님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운전을 한다고 앉으셨는데 제가 옆에 앉으면 불편할까 봐요. 아,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조직 내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직원 직장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 알고 계신가요? 한 직원이 매일 저녁 5시 30분에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팀장이 어느 날 지적을 했어요. 6시가 퇴근 시간인데 넌 왜 5시 반에 저녁을 먹으러 가? 그랬더니 이 신입 직원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팀장님은 매일 5번씩 그것도 15분씩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그것만 다 더하면 75분. 제가 30분 밥 일찍 먹으러 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이 팀장이 매우 불쾌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의 문제는요, 단순히 누군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걸림돌을 알게 됩니다. 이 부하 직원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반이었다고 그래요. 5시 반에 밥을 먹지 않으면 집에 가면 9시가 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30분을 일찍 나갔던 건데 아마 이 팀장과 이 부하 직원이 평소에 소통하는 사이였다면, 아, 너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그럼 5시 반에 밥 먹고 점심때 조금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팀장님 오늘 무슨 속상한 일 때문에 담배 피러 나가셨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었겠죠. 조직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이는 겉의 현상만 가지고 서로를 판단한다. 이것이 지금 조직 내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하버드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생활해도 어려운데 의대 수업을 영어로 쫙 뭐 앉아서 귀 동냥만 했죠. 교수님이 막 수업을 하더니 수업이 딱 끝났는데요. 놀랍게도 교수님이 연단 밑에 내려와서 팔짱을 딱 끼고 서니까 그 앞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줄을 서듯이 쭉 서는 겁니다. 동양 친구들은 다 사라졌는데 미국 친구들이 그 앞에 줄을 쫙 섰어요. 통역자하고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줄을 섰을까? 가봤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참 쓸데없는 얘기를 교수에게 하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교수님 어제 늦게 가셨죠? 복도에 불 켜져 있는 거 봤어요. 교수님 어제 스타벅스 오셨죠? 커피 드시는 거 봤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강의실에 빠져나가길래 제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업에 대한 질문 내용도 아닌데 학생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사라지죠? 그때 하버드 의대 교수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져줬습니다. 교육은 소통이 돼야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싶어 하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이 있고 제가 학생들의 관심이 있어야 저희는 교육이란 내용으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학생들이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통이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기자 양반, 내가 질문 하나 합시다. 한국에서는 질문하면 야단 맞습니까? 한국 학생들은 도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네 교수님, 한국에서는 학교 갈 때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께 많이 질문하고 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통은 일방적인 윗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되어 왔죠. 그것을 들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대표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직원들 이상해요. 톡을 보내면 바로 답이 오는데 답이 오자마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젊은 청년들은 윗세대와 소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는 대가족이 줄어든 이 사회 현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늦게 오시면 하다못해 옆집 아주머님이 집에 오셔서 제 손 끌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가서 밥을 주시면서 너희 엄마 아빠 싸우냐, 일주일에 몇 번 싸우냐, 별 얘기를 다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어른들의 말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MZ세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갔고 이모 고모 삼촌도 없는 그런 사회에 문이 닫힌 아파트 안에서 비디오와 이야기를 하며 양방향이 아닌 네, 단방향의 소통을 배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누군가와 말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잘하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하지 않으니 조직에서 소통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말과 태도 사이라고 썼더니 어느 교수님께서 말과 태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저의 영업 비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과 태도는 정말 자석같이 끌려가는 중력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은 그 예비군 훈련 가셔서 군복을 입으시면 회사에 와서 양복 입으실 때하고 태도가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왠지 군복을 입으면 좀 껄렁껄렁해진다? 양복을 입거나 여성의 경우도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입었을 때와 한복을 입었을 때와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지죠. 역시 태도는 말에 입혀지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옷, 태도가 어울리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품위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뭐 품위 있는 말이 어려운 언어를 쓰고 아나운서들처럼 어떤 톤에 맞춰서 속도 맞춰서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건 정말 아나운서가 될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잘 보면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얘기로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요. 어떤 꼬마가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제가 내릴 층이 돼서 누르고 문이 열려서 제가 내리라는 순간에 이 꼬마가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해요. 제가 응 하고 나오다가 그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세우고 꼬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야 고마워. 아줌마한테 인사해줘서 너 정말 예의 바른 아이구나. 제가 돌려준 이 말은 이 꼬마에게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때 저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됩니다. 조직 안에서 부하 직원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했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는 반응과 리액션을 품위 있게 돌려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품위 있는 어른의 권위 있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산의 한 기관장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행정고시 패스하시고 재경부에 계셨던 기관장이세요. 같이 밥을 먹으면 아우 잘 지내셨죠? 하고 딱 앉으면 그때부터 수첩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십니다. 볼펜과 굉장히 작은 수첩입니다. 옆에 탁 놓으시고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어떤 이야기 중에 임팩트 있는 말 그런 것들을 메모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그렇게 경청하는 분을 대충 얘기할 수 없다. 말의 경청이 중요한 이유를, 말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만난 언론에서 고수들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문세 씨하고 굉장히 오래 일을 했습니다. 당대 이 별밤은 대단한 라디오 프로였고 별밤지기 이문세 씨는 굉장히 많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젊은 아이들에게 방송을 해줬던 DJ였습니다. 그때 저희 방송에 일주일에 그때는 예쁜 엽서전이라서 엽서 편지로 방송을 했어요. 한 주에 오는 편지의 양이 7, 8천 통이었습니다. 7천, 8천 통이 오는데 하루에 방송되는 편지 수는 10통. 몇 대 몇입니까? 사실 다 볼 수도 없습니다. 7천 통이 마대자루에 실려서 오면요. 뺄 수도 없어서 알바생이 편지를 빼서 위에를 잘라서 편지를 조금 빼놔주면 제 손에 걸리는 대로 몇 통을 딱딱 뽑아서 내용이 좋으면 방송을 하고 아니면 방송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 많은 말의 고수들 중에 이문세 씨의 말을 분석해 봤어요. 저 사람의 말은 왜 많은 사람에게 저런 인기를 얻을까? 이문세 씨의 말은 굉장히 타이밍에 맞는 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와, 저 사람은 눈치가 진짜 없어.
남들 눈치 반만 가도 되는데 안 해도 될 얘기를 번뜩 나와서 한다거나 그냥 절반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 가끔 눈치 없다 하잖아요. 이문세 씨의 말에 대한 타이밍은 상대를 훑어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방송이 밤 12시에 끝났는데요. 12시에 딱 끝나면 그때 MBC 자정 뉴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앞에 프로그램에 신해철 씨가 방송을 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오는데요. 12시 전에 한 1분 전쯤이면 아나운서가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나운서가 시간을 착각하고는 뉴스 스튜디오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20초 전에 그걸 발견한 엔지니어가 난리가 난 거죠.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아나운서실에 전화를 했는데 막 뛰어 올라갔다는데 저희 스튜디오는 7층, 아나운서실은 3층이었습니다. 뛰어 올라와도 20초는 역부족이죠. 방송이 끝나고 나가는 이문세 씨를 엔지니어가 큰일 났다고 다시 스튜디오로 몰아 넣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했죠. 띠띠띠 땡 12시 15가 울리면 MBC 자정 뉴스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튜디오에 이문세 씨를 쳐다봤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띠띠띠 땡 했더니 이문세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시간을 착각해서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잔소리 듣고 심할 써 쓰겠죠. 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나운서가 방송을 펑크를 냈는데 청취자들은 불쾌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심할서를 쓸 이 아나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문세 씨의 재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했을 상대를 위해 배려하는 멘트. 만약에 아나운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사람들은 아나운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문세 씨의 말은 늘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어느 날 이경규 씨가 매주 수요일 방송을 하러 와야 되는데 방송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해 봤더니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야, 뭐 이거 어쩌지? 네, 이문세 씨가 내가 해결할게 하더니 음악이 탁 끝나고 마이크 주세요 해서 마이크를 탁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를 탁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경규 씨를 찾습니다. 경규야, 불만이 뭐니? 와서 형에게 얘기해. 집 나간 이경규 씨를 보신 분은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이경규 씨가 시간을 착각했다고 와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재치 있는 애드립으로 불쾌할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문세 씨의 말은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얘기를 주는 것이 가장 즐거울까를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화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가수가 되겠다고 집을 나간 아이가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난리가 났어요. 형, 저 가출해요. 라고 쓴 편지에 이 친구에게 주는 편지를 얘기해 주자 해서 원고를 막 제가 썼어요. 그때는 역전마다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어요. 지금처럼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가출을 해서 대구역을 막 빠져나가는 순간에 대구역 광장에서 별밤을 듣게 됩니다. 음악이 쫙 나가는데 이문세 씨가 누구누구 나 문세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연을 대구역 광장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주저앉았죠. 그 내용은 이문세 씨가 말해준 걸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요. 형도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기타로 머리 맞았어. 기타가 두 동강 났고 그때부터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생에 때가 있다. 형도 아마 그때 집을 나왔으면 지금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방송이 끝났고 일주일 뒤에 이 친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요. 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형이 제 얘기를 들어줬으니까요.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말의 고수들이 갖는 대단한 소통의 비법이었다. 유엔 사무관 이은주 씨는 부산 출신의 사무관입니다. 지적재산권 기구 스위스에서 일하는데요. 저는 이분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경청하는 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지 않고요. 이 얼굴이 한 50cm는 제 앞으로 와서 세상에 정말요? 이런 얘기를 제 얘기를 푹푹 빠져서 듣습니다. 그렇게 좀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안 하고 싶을까요? 경청의 태도는 속 얘기를 끌어내게 합니다. 저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얻어내고 싶을 때 너무 상징적이지 못한 그냥 겉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 절대 좋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의 속을 들어주고 한참을 경청해주면서 응수해주고 공감해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은주 박사의 경청의 태도는 말과 태도 사이에 놀라운 내 말만 하지 않는 당신 얘기를 충분히 들을게요 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성기 씨가 아주 젊은 시절에 굉장한 스타였을 때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섭외를 하려고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했더니 안성기 씨 매니저 되시죠?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요. 아, 저 안성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매니저분은 저희 매니저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섭외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성기 씨가 제가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30분 뒤에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스타가 전화를 줄 리가 없었고, 줘도 매니저가 주겠지. 전화를 끊고 30분 뒤에 정확히 전화가 왔습니다. 안성기 씨였습니다. 네, 저 안성기입니다. 그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 뒤로 저는 안성기 씨의 정말 자칭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신뢰라는 것은 겉으로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품위 있는 대화를 만든다. 말과 태도 사이에 자석 같은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타일러 씨하고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일러 씨는 눈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면 흰자가 더 보일 만큼 눈이 검은 동자가 작을 정도로 저 큰 눈을 뜨고 사람하고 눈을 딱 맞춰서 얘기합니다. 제 시선이 다른데 도망을 못 가죠. 역시 바른 경청의 태도와 굉장히 예의 바른 어법을 구사합니다. 메일을 받으면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맞나?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투를 씁니다. 강령하신지요. 네,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는지 매우 예의 바른 한국어를 구사하죠. 사람을 대할 때 눈을 맞추고 예의 바른 어법을 구사할 때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품위 있는 말들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드로우 앤드류라고, 이 친구는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30대 초반인데요. 유튜브 70만 정도면 굉장한 수익을 보고 있는 친구예요. 30대 초반인데 제가 알기에 1년에 근 10억의 수입을 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친구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어, 그 젊은 친구의 강연에 나이가 많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충돌의 차이는 일에 대한 생각에서 발생이 됩니다. 즉, 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냥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물으면 무슨 일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개 직장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일 하세요? 삼성 다녀요. 무슨 일 하세요? 예, 저 한국은행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가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케팅 합니다. 운전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한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직 쪽에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은 나를 평생 책임지지 않는다. 직장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나의 직위, 조직 안에서. 한국 사람들은 단체 문화, 유교사의 문화 때문에 어느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자리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거나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살아온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은 직업 중에 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이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업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브랜드를 쌓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입니다. 흔히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잃으면 난리 날 것 같은 세대를 살아왔지만 젊은 세대들은 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시키는 일 싫으면 내 이름을 걸고 업을 위해 다시 직장을 옮깁니다. 몇 번의 해고를 당해도 내가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직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 직장에 들어온 2명의 PD에게 제가 어느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그때는 팩스로 이렇게 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저희 PD 2명에게 나에게 팩스가 한 통 올 거야. 좀 챙겨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2명의 PD가 똑같은 문자를 한 명한테만 보내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명의 PD에게 동시에 보냈는데 놀랍게도 첫 줄이 똑같이 답이 왔습니다. 나에게 팩스가 올 거야. 좀 챙겨줘. APD는 국장님 저도 밖에 있는데요. 끝이 났습니다. 좀 챙겨줘라는 저의 말을 이 친구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BPD는 국장님 저도 밖에 있는데요. 방송국 안에 있는 작가에게 전화해서 팩스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팩스 책상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챙겨달라는 말을 사고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냐면요. 좀 챙겨달라고 한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고의 과정인데요. 어려서 우리는 고생과 불편을 감수한 세대예요. 저희 어머님이 나가시면서 엄마 오늘 늦는다. 아버지하고 저녁 좀 챙겨 먹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챙겨 먹기 위해 사고를 시작합니다. 뭘 먹지? 찬장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사고의 과정을 진행시키는데 지금 MZ세대 우리가 키운 친구들은 우리가 사고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시만 한 거죠. 엄마 오늘 늦게 가니까 냉장고 열면 두 번째 칸에 초록색 통이 있어. 그 통에 있는 거 두 조각 꺼내서 접시에 놓고 2분 40초 데워서 동생하고 한 조각씩 나눠서 먹어라.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도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MZ세대가 지금 직장에 오면 지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사고하지 않게 키웠기 때문에. 사고했던 우리 세대와 그렇게 안 배운 이 세대를 아니 어떻게 그게 모를 수 있지? 아니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가 저희 회사 왔는데요. 위에 버튼을 탁 눌러야 문이 열리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도 고위 공무원이셨고 부산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어머니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문을 열어달라고 무슨 작가 거기 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예 하고 막 뛰어갑니다. 그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좀 열어달라고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 하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서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세 번째 다시 얘기했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 누가 의자를 갖다 주시면 자, 의자에 올라서서 눌러야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한테 배운 대로 누구 작가 의자 가지고 가서 거기 서서 올라가서 위에 걸 눌러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집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해야 됐던 거죠. 고생을 모르고 사고하지 않고 자란 친구들은 우리가 말한 문장의 행간을 읽지 못합니다. 누구 탓이요? 우리 탓. 우리 탓으로 키워놓은 이 친구들이 직장에 와서 우리하고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우리는 뭔가 못마땅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 드는 우리를 꼰대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에서 꼰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저 역시 꼰대였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술을 먹는데 저희 PD들은 제가 제작국장이니까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경영팀의 직원이 술이 만취된 상태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 꼭 모든 PD들이 국장님처럼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방송제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래야 능력 있는 PD는 아닙니다. 어떤 PD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밥 먹는 거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PD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뒷머리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답이 없어졌구나. 저는 해외방송제에서 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왜 스스로 많은 작품을 해서 경쟁 부문에 나가 상도 받고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PD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르다고만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 이즘 세대에겐 달라진 거죠. 그런데 꼰대들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지시할 때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나를 한번 내려놔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꼰대에 들어간다. 듣기 말하기를 함께 잘할 수 있어야만 꼰대를 탈출할 수 있다. 뭐요? 듣기요. 제가 EBS 다큐를 보는데 학생들이 쫙 나와 있어요. PD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PD가 어떻게 공부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온 애들은 우리나라의 유수대학을 스카이를 다 들어간 전국에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밤새워서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방법을 쫙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PD가 와,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었겠네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딱 일어나서 단절을 탁 하고 여학생 몇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1시간 이상 들어주신 어른은 피디님이 처음입니다. 저희 엄마는 얘기해. 들어줄게 얘기해. 저희 아버지는 말을 해봐. 라고 하시면서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무엇으로 공격할지를 다 머리에 시나리오를 넣어놓고 저에게 얘기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굉장한 마음의 울림이 왔습니다. 나의 잣대와 경험이 바르다라는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그 상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진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려는 것, 학식이 높고 지식이 뛰어나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쓰는 말이 품위 있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품위 있는 리더일까? 뮤지컬 퀸에 보면 다이애나비의 얘기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왕가에서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이애나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죠. 굉장히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영국 황실에 다이애나는 뭐 그냥 국민들 사이에서 댄스도 추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찾아가고 굉장히 남다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이 뮤지컬 퀸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왜 좋아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찰스 황태자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다이애나는 옆에 서서 가만히 듣지.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서서 나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상황을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있다. 소통의 기본은 들어주는 경청이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품위와 품격의 세대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긍정적 공감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관점 디자이너, 카카오를 만든 공동 창립 멤버 박용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보이시죠? 긍정의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된다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긍정적인 전제가 좋은 질문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만난 강릉의 30대 작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불행해지는 건 질문을 상대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 타세요? 골프 어느 정도 치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집은 몇 평이세요? 상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불행해지지만 나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았나? 오늘 이 사람한테 한 얘기는 옳았어? 오늘 나 시간 효율적으로 보낸 거야? 질문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긍정적 전제의 질문은 나를 향해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 긍정적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외아를 보다가 어떤 꼬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묻습니다. 뭘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제가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아했던 여자에게 고백을 한 번도 못해서 고백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의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여학생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가서 가까이 가. 가서 고백해. 라고 막 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여학생 옆에 갔는데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하고 딴 얘기만 하다 돌아서서 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장을 펴줘도 못해요. 라고 일난했을 텐데 이 의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괜찮아. 다른 애들 같으면 근처에도 못 갔을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상황에 상대의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투.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힐남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 부하 직원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놀라운 소통의 공감은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표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상사는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라 하잖아요. 흔히 우린 인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 인생에 공짜가 없는 법이죠. 인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표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태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흔히 우리는 아주 귀한 양주, 로얄 살루처럼 38년산이 요즘 없다 그러는데요. 어쩌다 귀한 양주가 생기면 글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양주를 딱 키핑하실 겁니다. 이거 일단 보관해. 내가 아주 좋은 날 먹을 거야. 그러다가 장례식 치르고 자식들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냥 세팅해놨다가 잊어먹고 마는 거죠. 좋은 양주가 생겼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5명의 친구를 초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수리 줄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한다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적극적 태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칭찬을 잊지 마시고 제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착륙하는 순간이 되게 두려워요. 어떤 비행기는 조용히 착륙하는데 어떤 건 너무 유동이 심하거든요. 비가 막 오는 날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도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였어요. 방송이 나왔죠. 이제 트랩에 이제 도착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곧 착륙하겠다. 그래서 제가 비도 오는데 우당탕탕 착륙하면 어떡하지? 왜 빨리 착륙을 안 하지?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는 김해공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착륙을 해서 제가 모를 정도였던 거죠. 저는 꼭 표현하거든요. 나오면서 승무원을 딱 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파일럿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승무원이 놀래요. 너무나 부드러운 비행이었습니다. 승객이 감동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은 파일럿은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받아서 저 그날 그 항공사 사장님께 문자도 보냈습니다. 몇 시 비행기 파일럿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처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아끼지 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품위 있는 태도의 세대 소통의 지름길이 된다. 세 번째, 태도로 먼저 의리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가면요, 딱 끼고 사람들을 살피죠.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가와, 다가와. 내가 먼저 가라고 절대 안 되지. 저는 이 순간에 태도로 먼저 의리됩니다. 제가 먼저 가서 명함을 들고 인사를 하는 0.3초, 0.3초 뒤에 저는 그 관계에서 갑이 됩니다. 제가 인사했기 때문에 상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태도에서 먼저 의리된 이후에 그 이후의 관계에서 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단어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태도로 의리되는 건 누군가 주식을 했어요. 낯선 사람과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주식을 해서 정말 마누라 몰래 해갖고 정말 1,000만 원이나 말아먹었습니다. 이랬는데 상대가 얘기를 딱 받을 때 에이 어디서 했는데 그런 주식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저도 망해봤어요. 정말 쉽지 않죠? 공감하고 공감하는 언어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품위 있는 언어란 눈치 빠르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네.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어느 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동량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앞에 종이에 써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저는 장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던 여성이 영국의 광고입니다. 여기 써 있는 글자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동량통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 여성이 문구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는 기법은 사람들의 공감이라고 그러죠. 같은 마음이 됐을 때, 안타까워라는 마음이 흔들렸을 때 상대에 대해 마음이 열린다. 설득 전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엔딩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의 주술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된다 된다 했을 때 되는 것은요. 린다 버니슨 20년 동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제 뭐 스테디셀러죠.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의 비밀에 나와요. 맨 뒤에 보면 말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 그의 인생을 만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 가끔 사회 시간에 왜 공부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제 일 때문에 잠시 있었는데요. 사회 시간에 감자칩을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자칩을 먹나? 그랬더니 어떤 상표?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감자칩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서 그걸로 살 시간에 뭐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모두가 사온 감자칩을 뒤집어 엎었더니 그 성분표 나오죠. 성분이 쭉 써 있는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감자칩 회사를 아이들이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이 학교 전교생이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나트륨 함량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 교정해달라. 전교생이 사회와 교감하는 운동을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제가 배운 사회는 나주의 배가 유명해서 나주배, 나주배, 나주배 줄긋기. 근데 나와서 나주배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특산물은 바뀔 수도 있는데 왜 그때 이렇게 나주배, 나주배를 외웠을까요? 사회 시간에 배운. 사회는 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죠. 우리는 철학도 암기하는 사회. 그동안의 교육이 너무 많은 것에서 암기 위주로 상대를 이해하게끔 만들었다.
흔히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인간의 집입니다. 인간은 언어로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쓰시는 말로 기억이 되고요. 사람들은 누구 했을 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따갑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사람,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하죠. 언어로 생각이 된다면 내가 오늘 쓰고 있는 언어는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을까? 나의 부하 직원은 내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독이 되는 말을 남에게 꺼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을 쓰지 않게 될 겁니다. 흔히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정치학개론 1장에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권위를 가져야 한다. 권력은 그 자리가 만드는 힘. 사장님이니까 싫어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그 자리의 권력이지만 그 사장이 갖고 있는 인품으로 인해 우리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끌려가. 이것이 권위의 힘이다. 정치가는 권력이 아닌 권위의 힘으로 리드해야 된다라는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았던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언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 번쯤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해보면서 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이제 이 책으로 조직에 나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많은 강의를 해요. 혹시 조직 내에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직에 와서 좀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좀 엮어봐 줘라 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돼요. 호모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의 가장 큰 잘못은 신세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2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신 함께 변화하라. 변화하기 위해선 들어야 되겠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서로의 변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낯선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강의 너무 좋습니다. 저기 화면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요.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아유, 강의가 너무 좋은데 우리 권정호 사장님, 이삭 사장님 그 권력을 갖지 말고 권위를 가지라 했는데 사장님 인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제가 이제 권위를 항상 그 인정해 주는 사장님이신데 우선 우리 권정호 사장님 한 말씀 좀 부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회사를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참 중요한 게 이게 그 소통인데요. 진짜 요즘에 그 보면은 저는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거래처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직원들이 또 요즘에는 보면은 그 인구도 줄어들고 이런 마당에서 또 이제 대기업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은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중소기업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통하고 이런 게 상당히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 그 강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정말로 이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 제 아들이 사실은 여기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 내용을 좀 전달해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도 물론 사보고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명 토론으로 두 분 모셨는데요. 아, 우리 김동훈 교감 선생님 지금 충남해양과학고로 가셨나요? 김동훈 선생님? 예,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이크 안 되나요, 김동훈 선생님? 아, 마이크 안 되시면 일단은 한세희 그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우리 저 과장님이신데 여성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좀 기회를 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정민 사장님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사실 진짜 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런 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항상 말씀 잘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잘하는 방법을 너무 이제 배우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지전 토론으로 정해주셨는데 그 토론자로 보다는 정말 그 약간 그 열혈 그 아, 그렇지, 그렇지. 맞다.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러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리더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원이나 이제 인턴도 아닌 딱 끼어 있는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에 그 윗분들 그 상사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후배 직원들 생각도 좀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세대를 좀 연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소통이 어려울 때가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약간 좀 반성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사원이나 인턴이나 이렇게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저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알아서 좀 해주겠지. 근데 이런 분들 왜 그 알아서 못하지?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정신없고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그냥 센스가 없는 친구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기 십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 친구의 어떤 좀 사회생활을 좀 매끄러운 사회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주면서 좀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움을 준 만큼 나중에 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반성한 점은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칭찬에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친구 사람 좋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일 잘한다. 또 어떤 뭐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나 그런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칭찬은 직장 저도 약 한 뭐 십몇 년 뭐 제가 뭐 십몇 년 해보는데 그런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칭찬이 조금 많이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칭찬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좀 작더라도 그런 소소한 것들을 봤을 때 속으로 이 친구 괜찮네 속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칭찬을 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사장님처럼 저도 그 랜딩할 때 부드럽게 그 랜딩 해주시는 경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장님 최고다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일행한테만 얘기했지 직접 그걸 전달해 볼 용기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꼭 제가 그 상대한테 좋은 감정이나 이렇게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꼭 그걸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사실 그 별밤지기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 너무 많은 말씀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집필하신 책도 꼭 구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음. 아, 우리 저 한세희 과장님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예, 그다음 우리 김동훈 말- 교수님 이제 마이크 되시나요? 김동훈 선생님? 저 마이크가 안 되시네. 그 마이크 거기 왼쪽에 음소거 그걸 누르시면 되는데 안 되시나요? 왜 안 되시지? 어, 예, 안 되시면 우리 최수문 박사님, 최 박사님, 말 잘하는 최수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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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말씀 잘하시는데 한번 우리 저 유 사장님 강의하신 것 좀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예, 우선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소통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거, 좀 궁금했던 점을 너무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저는 이제 외부에서 한 번씩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특강을 했을 때 대부분 듣는 분들이 피드백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질문 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랬을 때 참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상심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물론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나의 문제인가?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할 때, 특강을 할 때 어떻게 좀 처음 뵙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호소를 이렇게 전달할까? 그런 고민을 항상 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낀 것은 직과 업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예, 직장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일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일을 중시한다, 자기 전공을 중시한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여러분 바뀌는 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전공을 계속 살려나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계속 오래 있는 그게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많이 이제 바꾸면서 그래도 자기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쪽에 이제 치중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김동훈 쌤 이제 마이크 되시나요?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예, 방순배 감독님, 예, 방순배 감독님, 예, 한 아, 말씀. 아, 예, 예, 예. 교수님. 예, 저도 유정임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과 업이 구분하는 현재 트렌드 부분 짚어주신 부분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한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한 후배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제가 홍콩에서 한 4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홍콩에서 만났던 지인들한테 너 무슨 일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금융인이다. 파이낸셜을 하고 있다. 명함을 받아보면 세계 유수 대형 기업의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보면 너 무슨 일을 하니? 하면 자기 회사 이름을 이렇게 대고 있거나 아버지 어디 계셔? 하면 무슨 일 하셔? 하면 직업이 아닌 직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좀 특이한 문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한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저희가 접할 수 없는 연예인 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사실 강의를 듣는 중에 그 책을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목차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했습니다. 하여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권은희 대표님, 예, 예. 그, 저 손을 든 게 아니고, 머리 어, 만지느라고,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 중에, 아까 직하고 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삼성 입사하면은 삼성맨이 되고, 현대 입사하면 현대맨이 되고, 그 뒤에 본인이 하는 일은 얘기를 안 하죠. 명함에 자기의 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함의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삼성맨을 우선 강조를 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우선하게 되고 개인이 자기의 그 본업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과거에서 지금은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봐지고요. 이게 폼 스펙, 인더스트리 스펙으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도 인더스트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 굉장히 그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도 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나름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세대의 간격을 메꾸기가 말씀 쉽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오늘 그 강의 듣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의 그 로스쿨의 학생 부원장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학생들 취업을 이렇게 담당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로펌에 일단은 갔는데 이제 인턴을 하고 나면은 그 로펌에 취업이 돼요. 근데 컨펌하니까 이제 우리 회사 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한 반수 이상은 그 컨펌이 안 돼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돌아와 버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그 회사에 자기가 인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돌아오면은 하루 내에 그 담당 변호사님한테 변호사한테 진짜 잘 배웠다고 이야기를 꼭 들으라. 그래야 너한테 또 기회가 온다. 근데 이제 우리 로펌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로펌에서 야를 뽑을 때도 그 인턴 했을 때 상황이 어떤가를 물어봐요. 조회를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 반드시 인사를 해놔야 좋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항상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 어디서 조금이라도 뭐 배웠으면 우리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유 사장님한테 우리가 강의를 들었으면 고맙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표시를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반드시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뭐 김현장의 우리 팀장 변호사 몇 분 계신데 우리 김현장의 그 제일 높으신 어른도 이메일을 보내요. 제가 단체 이메일 5,500통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답해 주는 분은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한 분 있어요. 매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메일 많이 받으실 텐데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과 뭐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안에만 갖고 있지 않고 표현하는 것. 꼭 언어로 안 하더라도 요즘 이제 문자나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결국은 대인 관계가 좋고 인기가 있고 또 이제 이제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다른 분들 좀 말씀하시고 한두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고문현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마무리는 우리 고문현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훈 선생님 아직도 안 되시죠? 예, 지금 들립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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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가 드린 것은 이제 옛날 인천 해사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쭉 계셨기 때문에 또 교사로 있으면서 오늘 우리 회기사들 우리 회원인들 양성할 때 좀 말과 태도 이런 것 아마 어떻게 교육시키셨는지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이 계시네요. 오늘 우리 유정임 사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맞아도 아프지 않는 주사 바늘을 개발하신 분인데 그분 책에 보면 식사를 한번 대접받으면 7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오늘 이야기가
뭐 칭찬에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언어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말투, 뭐 그 부분에 대해서 100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뭐 제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항상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하루에 한 세 가지 정도 칭찬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옷 입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이제 인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오늘 이 친구가 나를 또 어떤 칭찬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줄기차게 교육을 하는데요. 오늘 유 사장님의 오늘 강의 내용을 보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 다른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지정 토론에는 우리 김상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호출해서 당황했는데 저는 이제 신분상으로 2022년에 인천해사고에 정년퇴직을 하고 작년에 또 제주도에서 올해는 대천에서 대천 해수장이 보이는 충남 해가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어 타이어 개념으로 기간제 교사로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리딩해 주시는 우리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어리숙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환 교장 선생님 계세요? 김상환 선생님. 교장 선생님. 네, 아니, 아까 선생님 안 보이셔갖고 잘못 봤네요. 선생님도 저기 해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또 오래 계셨는데 학생들 지도하실 때 말과 태도 이렇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들 학생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교육이 일반 학교하고 좀 다르게 엄격하게 이제 회계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뭐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박사님 통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뭐 계속 이제 8월 31일부로 명예퇴직하고 집에서 쉬는 동안에 있다가 다시 이제 6급 회계사 양성을 위해서 회계교육원에 우리 학교 부설 회계교육원 이제 원장 겸 이제 선임교원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저희들 2기를 이제 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하고 저희들 참고로 해서 성인들 교육에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해서 저도 훌륭한 회계사가 되도록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동안 뭐 여기에 참석은 많이 했지만 많은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앞으로 그런 교육 잘 되돌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빈 부대표님 계시나요? 김연빈 부대표님. 예, 예. 좀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예. 저는 지금 충남 당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만 했는데 제가 제가 자세하게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참가하는데 온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욱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고문현 교수님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 교수님. 제가 지금 목이 상태가 좀 안 네, 네. 좋아서 그렇긴 한데, 어, 오늘 강의하신 분 성함이 제 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필을 이래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부산 영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의 애청자였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 방송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굉장히 흥미롭게 그 프로그램을 잘 이끌으셨는데, 오늘 강의도 정말 쉽게 또
모든 사안을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공감을 이끌으시면서 강의를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배울 점이 많으셨습니다. 뭐 귀로만 듣던 데서 오늘 직접 영상으로 뵈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뭐 빨리 낫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민영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또 헌법적 차원에서 말 같아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못 나온 것은, 오늘도 늦은 것은, 저도 같은 시간대에 제가 한국 ES학교 회장인데 여기 회원들이 상당히 계신데요.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인현 우리 회장님처럼 제가 전체를 오거나이즈 하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제가 오늘 거기 빨리 끝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기는 격주마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매주 토요일 날 해요. 원래는 금요일 날 하다가 금요일이 또 그 불금이라고 해서 자꾸 또 충돌되고 해서 결국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 이 바다 포럼하고 충돌이 돼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옛날에 좀 나왔는데 요새 못 나오는 이유를 변명을 했고요. 뭐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말이 아니고 좀 사실을 얘기해요. 변명하는 저는 공자님 말씀에 교원 영색은 선의이다 해서 선의인, 그 아부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건 어디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되고 참된 마음, 눌변이라도 진실된 마음, 모든 I can say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인간의 승리고 인간미가 아니고 생각하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말 잘하는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말하는 것보다 모든 I can say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솝우화를 제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솝이 아시듯이 말을 잘했어요. 그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시듯이.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솝이 주인한테 아시듯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명답을 했잖아요. 주인한테. 이솝이, 야 이솝아, 니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로 제일 세상에서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이솝이 생각하다가, 주인님 그건 사람의 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을 잘하면, 정말 맞아. 막저 칭찬하면 막 고리도 tum을 죽게 하듯이 하니까, 주인이 들으니까 네 말이 맞. 다시 주인님이, 그러면 이솝아,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뭐냐, 나쁜 게 뭐냐 하니까 다시 이솝 생각하다, 주인님 그것도 혀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도가 없어요.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은 화를 나게 하고 잘 될 걸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하고 연결되는데, 혀를 잘 놀려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정말 안 될 것도 되게 하지만, 우리 무슨 깁도 무슨 빛도 많은 빛도야 말 한마디에 가면 됐잖아요. 뭐 선양 빛인 것처럼 우리 많은 빛을 한마디로 가면 하듯이 이솝처럼 혀를 잘 놀리면 우리 인생이 풀리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실제 말을 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도 좋은 건데, 하여튼 오늘 유정범 박사님의 외국의 수산업 소개라든가 유정임 사장님의 말 다루는 법, 두 개가 뭐 중복되는 건 알겠지만 다 말로 연결되는 거고, 말은 진정성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회 ESG인데요. ESG는 뭔가 아실 텐데 G가 거부능선인데 서로 통하는 거예요. 소통 얘기했는데 G가 거부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와 관련되는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영어의 언더스탠드처럼 나의 자질을 위 어퍼가 아니고요. 언더 아래에서야 상대방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물변이라도 진정성이 통하는, 그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하여튼 제가 앞으로 가능한 한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회와 충돌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같이 예, 우리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예, 한쪽 귀를 이끌고 한쪽 귀를 예, 들으면 교만하게 보일까 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예, 주시고 예, 감사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김병래 그 아나운서님이 여기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바다 최고위 과정에 이제 강사로 오셔서 오늘 모셨는데 이 줌을 잘 못한다 그러셔서 제가 뭐 말씀은 청하지는 못합니다만 KBS 부산 방송국의 아나운서 하시던 이제 김병래 선생님 들으셨는데 다음에 김병래 선생님은 이제 말과 태도 이런 것보다도 그 아나운서로서 이제 말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걸 우리 그 최고의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주시는데 참 좋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정임 그 사장님 참 강의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인이라면 다 필요한 그런 좋은 강의였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류 박사님 강의는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수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의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아주 그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밤이 깊었는데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내일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사장님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